지난 6월에 처음 들렸다가 오랜만에 다시 청구형 약국에 왔습니다. 환절기라 그런지 심한 감기는 아닌데 두통이랑 기침, 인후통이 자주 올라와서 급할 때 먹어둘 약을 조금 사두려고요. 지난 여름만 해도 카트에 제일 먼저 담는 건 파스였습니다. 붙이고 또 붙이고 안 붙이면 버티지 못할 것 같아서 늘 여러 개를 쟁겨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파스를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한동안은 내 몸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던 통증이 어느새 파스를 잊고 지낼 만큼 잠잠해졌거든요. 가을쯤부터 몸이 완전히 편안해지기 시작하더니 이제 진짜 다시 살겠구나 라는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오기는 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게 다 나아진 건 또 아닙니다.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오는 두통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스트레스나 불안이 강하게 몰려올 때 혹은 감기 기운이 올라올 때마다 머리가 욱신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통약을 2종류를 챙기고 종합감기약도 어떤 게 잘 맞을지 몰라서 종류별로 몇 가지를 골라 담았습니다. 몸이 다 나아지면 세상 모든 걸 다 되찾은 기분일 줄 알았어요. 통증만 사라지면 인생이 자동으로 밝아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몸이 편해지고 나니까 멈춰있던 것들을 다시 움직여야 한다는 그 막연함이 새로운 두려움이 되어 다시 마음을 툭툭 건듭니다. 앞으로 무엇부터 손을 대야 하지? 그 질문이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자리 잡으려 하는 느낌입니다. 통증은 거의 사라졌지만 섬유근육통 약은 아직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병원에 가서 의사와 상의를 해서 약을 더 줄이거나 중단하는 걸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신과 약은 아직 끊을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긴장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몸을 어떻게 가눠야 될지 모르겠는 순간들이 있고 멍하니 테이블 앞에만 가만히 앉아있는 나 스스로 봐도 정말 이상한 낯선 시간들이 여전히 자주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거의 매일 드라이브를 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답답할 때 가끔 한 번씩 나가는 정도였다면 요즘은 아침마다 가슴이 꽉 막힌 듯한 기분이 들면 차키를 먼저 집어들게 됩니다. 목적지도 정하지 않고 1시간 정도 차를 몰고 도시를 돕니다. 등굣길 학생들을 보거나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살아야겠다라는 에너지가 조금은 전해지고 요즘 같은 계절에는 제대로 색을 입은 가을잎을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조금 더 깊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여전히 목적지를 정하지 않은 채 그냥 도로 위를 떠다니듯이 달립니다. 다만 아침마다 어디론가 향하는 사람들 틈에 섞여 차를 움직이고 있다 보면 언젠가는 나도 나만의 목적을 찾아 그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슬쩍 올라오곤 합니다. 창문을 조금 열고 바람을 맞으면서 색을 한껏 머금은 가을 단풍도 구경하고 신호에 멈춰서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 앞뒤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기도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가지 않던 제가 이제는 집 안에만 있는 게 더 답답하게 느껴져서 하루에 한 번쯤은 목적지도 정하지 않은 채 그냥 아무데로나 차를 몰고 나가 이곳저곳을 떠돌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먼저 몸이 덜 아픈 쪽으로 변했고 그 몸의 상태에 맞춰 마음과 삶의 동선도 조금씩 자연스럽게 다른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11월 중순입니다. 올 한 해를 결국 이렇게 보내는 건가 싶은 마음이 가끔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버리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게 될까? 정말 지금처럼 살아도 괜찮은 걸까? 가끔은 그런 생각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문득 작년 이맘때 나는 뭘 하고 있었지 싶어 예전의 기록을 다시 들춰보면 통증과 무기력에 완전히 잠식된 채 판결을 앞두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그저 시간을 흘러보냈던 작년의 때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작년의 11월의 나보다는 올해 11월의 내가 조금은 더 나아진 거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조금씩만 나아지면 된다고 스스로 달래보기도 하지만 조급함을 내려놓고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한 10년 전쯤 일이었던 것 같아요. 30 중반을 막 넘었을 때 갑작스럽게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직을 해보려고 여기저기 면접을 다녔는데 이상할 만큼 일이 잘 풀리지 않았어요. 아직 40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다는 생각에 절망도 많이 했고 그때 정말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다가 회사 없이 한번 독립을 해봐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직장 생활만 할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회사 밖에서 혼자 일한다는 건 머릿속으로만 그려봐도 막막했고 두려움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독립을 향해 가 있는데 막상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한 채 지내던 시간이 한동안 이어졌어요. 사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패배감 때문에 무언가를 시작하는 게 두렵기도 했고 실제로 무엇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라 삶 전체가 흔들렸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나이를 먹다가 결국엔 아무것도 못하고 밀려나게 되는 건 아닐까 같은 너무 멀리 있는 미래까지 끌어와 상상을 하며 공포에 짓눌려 있었던 때도 있었고요. 그렇게 한참을 헤맨 끝에 결국 스스로 방향을 찾아 회사 없이 독립한 지 10년이 훌쩍 넘은 시간을 직장을 다닐 때보다 오히려 더 나은 결과로 채워 올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이직이 순조롭게 되었다면 나는 계속 아무것도 모른 채 회사에만 매달려 월급만 받으면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혼자 독립해서 일을 해보니 그때까지 몰랐던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결국은 잘된 일이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상황을 처음 맞이했을 때의 나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지 전혀 그려지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생각에서 조금씩 벗어나 회사라는 울타리 밖으로 나와 혼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노력도 필요했지만 그 노력이 쌓일 수 있도록 시간이 지나가주는 것도 필요했어요. 그래서인지 요즘 그때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10년 전에 내가 그 막막한 시간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그때의 나는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했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걸 다시 하나씩 떠올려 보게 됩니다. 당시에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새벽에 일어나 늦은 밤까지 일에 매달렸습니다. 사랑해야 된다라는 절박함 하나로 잠도 잊은 채 시간을 쪼개 쓰던 시기였죠. 그때의 부지런함을 떠올려 보면 지금의 나는 과연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을 어느 정도까지 내고 있는 걸까 스스로에게 되묻게 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때는 정신과 약을 먹지도 않았고 몸도 비교적 건강했기 때문에 정말 의지만으로 문제를 밀고 나갔다면 지금의 나는 부딪힌 문제 앞에서 먼저 한 발짝 물러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게 그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처럼 느껴집니다. 10년 전과 지금 저는 다시 비슷한 상황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의 나를 떠올리면서 내가 그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했던 행동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공황장애와 우울증 때문에 문제 앞에 똑바로 서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날은 문제를 피해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에너지가 갑자기 차올라 예전처럼 몸이 먼저 움직이기도 하는 조금은 들쑥날쑥한 나날을 반복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며칠 전에는 진지하게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계획을 다시 세워봤습니다.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처음부터 찾아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비슷한 문제를 풀어왔는지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들에 대한 계획을 조금씩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들을 언젠가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지 실행 계획을 옮겨놓고 보니 마음가짐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실행을 위해 내가 당장 해야 할 일들을 눈앞에 두고 더 이상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도망치지 않으려는 연습을 조금씩이라도 계속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준이 안 할게. 약 안 먹일게. 그냥 안고만 있게 해도. 아니야. 엄마가 예쁘게 해줄게. 예뻐요.